여러분 그 엑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실습을 해보면서 하는 게 제일 그 좀 바람직하죠. 외우는 것보다 실습을 좀 하면서 엑셀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기억도 오래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대충 이 메뉴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선택하에 붙여넣기 뭐 이런 거는 뭐냐면 뭐 1, 2, 3 뭐 이렇게 그 해서 요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요 선택된 요 시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를 서식 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이 있는데 이걸 일단 복사를 하죠. 이제 컨트롤 C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요 붙여넣기 옵션이 이제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가 있고 값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이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바꾸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가로로 그 다음에 서식만 복사하는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그 붙여넣기의 이제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수식을 입력했을 때 수식 복사하는 거라든지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라는 데 메뉴에 가서 데이터 도구라는 데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유효성 검사하는 거. 뭐 원래 문자열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뭐 숫자가 돼 있다라든지 뭐 내가 어느 정도의 뭐 그 만이다 그러면 만 이상 된 값은 입력이 안 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제 그런 거로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는 이제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아까 보면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를 이제 하게 되면 설명 메시지라든지 오류 메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IME라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데이터 입력 모드를 이제 한글이나 영문으로 지정을 해서 나는 영어만 입력하는 데이터인데 한글이 입력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유효성 검사한 지정된 셀들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뭐 유효성 검사를 만족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뭘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엑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트를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그 시트를 보호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오른쪽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그 여기 보면 시트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걸 수도 있고요. 이 시트에 대해서 뭐 그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하면 이 암호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떠한 그 행에 대해서 값을 못 바꾸게, 열에 대해서 값을 못 바꾸게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통합 문서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은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오른쪽 마우스로 보면 요 셀에 들어가 있는 셀들의 서식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뭐 숫자하고 문자는 구분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수점 이하 숫자 통화량을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그 달러면 달러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날짜를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시간도 뭐 분단위, 초단위까지 할 수가 있고 백분율, 그 다음에 분수 형태, 그 다음에 뭐 지수 형태, 뭐 2의 3승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뭐 기타, 뭐 전화번호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 샵,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라는 게 이제 요 숫자 0이에요. 0. 요게 이제 요런 형태로 뭐 몇 개의 숫자는 뭐 몇 개의 숫자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그 다른 형태 뭐 물음표는 한 글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와일드 캐릭터라고 합니다. 와일드 캐릭터. 그래서 그거를 시험지 좀 나오는데 이걸 와일드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양수의 범위, 음수의 범위, 그 다음에 반드시 요 숫자가 지정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끝에 자동으로 뭐 님자를 붙이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샵이라고 하는 건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은 이제 하지 않는 숫자 0은 표시하지 않는 거고, 그 이제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0으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물음표는 이제 그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0 대신 공백. 유효라는 게 이제 뭐 00005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0들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점 단위를 이제 이렇게 반드시 넣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퍼센트를 반드시 내가 입력한 걸 퍼센트로 입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셀의 형식을 만약에 100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2라고만 쳐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주는 거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날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아까 있는 형태로 선택을 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형태로 또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제 하는 게 또 이게 실습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엑셀의 실기시험.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쭉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했을 때 어떤 행에 대해서 뭐 성이 김씨인 사람, 있죠? 을 뭐 빨간색으로, 뭐 성이 장씨인 사람은 뭐 노란색으로, 또는 뭐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9로 끝나는 사람은 뭐 볼드체로,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가보면 데이터에 그 이게 서식이 어디 있냐면 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메뉴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색이나 글꼴색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메뉴가 지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뭐 김죠. 김 선생, 김길동, 뭐 이렇게 장유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요 범위에서 성이 김씨인 사람, 뭐 인 사람, 뭐 이렇게 그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수식 입력하는 거고, 우리 홈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저기가 어디에서 찾냐면 잠깐 한번. 그래서 그 조건부 서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버전마다 이게 메뉴가 달라서 그런데 이제 요게 뭐 김 선생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김길동, 그 다음에 뭐 윤 선생, 그 다음에 뭐 장유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야 뭐 금방 찾지만 성이 장씨인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홈에 보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엑셀이 그래도 간단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 기능들을 이제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뭐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색조를 이제 넣는 경우 아이콘도 이제 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 규칙에 가보면 여기 보면 뭐 셀 서식에서 뭐 특정 텍스트 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데 이제 와일드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장으로 시작하는 모든 거. 죠. 그래서 성이 장씨인 사람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실순을 긋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빨간색을 보이게 한다든지 글씨도 뭐 붉은 기울음꼴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글씨체도 뭐 그 테두리나 뭐 그 채우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요거에 장애인 사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성이 장씨인 사람, 뭐 이렇게 원하는 서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거가 바로 이제 함수에 대한 건데요. 이제 요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의 그 초반에 1교시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함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형태로 나오고 실기에서도 반드시 함수는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자주 쓰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실습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죠. 외우는 것보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이제 함수를 이제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fx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렇죠? 요 fx가 함수인데 요게 이제 뭐 이렇게 그룹핑을 이제 기능별로 이제 해놓기도 하고, 원하는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평균, 합계, 뭐 if문, 뭐 개수 세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이제 영어죠. 맥시멈, 카운트, 세다, 사인 함수, 뭐 이런 거. 그래서 에버리지는 평균이죠. 썸은 합계고. 그래서 영어를 이제 좀 알면, 영어 단어의 뜻을 알면 사실은 이제 이거 좀 쉬운 거죠. 그렇죠? 썸은 이제 합계,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예요. 반올림. 에버리지는 평균. 카운트 if하고 카운트는 비슷한데요.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제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 셀에 해당되는 것 중에 10보다 작은 값, 그렇죠? 뭐 90 이상인 값이 몇 개냐, 뭐 이런 거를 셀 수가 있고, 랭크는 순위죠. 순위 1, 2, 3, 4에서 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 맥스값, 민값, 최대값, 최소값, 개수 구하는 거. 요 if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시간에 자바나 C나 뭐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죠. 요 안에다 다시 if문을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첩된 if문을 여기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1 셀이 92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증가, 아니면 감소.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죠. 90점보다 큰 거. 90이면 감소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가 같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90 초과하면 증가. 아닌 거는 다 90 이하는 다 감소니까. and라는 건 이제 논리 and or not은 논리 값이에요. 0 아니면 1인데 true 아니면 false.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논리 값의 부정이니까 0이면 1, 1이면 0. true면 false, false면 true. today는 오늘 날짜죠. 그래서 month, date 뭐 이런 것도 hlookup, vlookup 이것도 상당히 실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요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써봐야 되는 거가 이제 요 정도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today라고 한번 쳐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실습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29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을 한번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month 달이 뭐냐, 그렇죠? 달, 요번 달이, 그렇죠? month라는 게 시리얼 넘버를 적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값을 넣게끔, 그렇죠? 그래서 month가 month라는 값이 여러분들 이제 이거의 사용법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1월에서 12월 사이의 숫자로 해당월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2020-10-21 이 중에 5월이 얼마냐? 12면 6을 출력하는 거. 1부터 1, 2, 3, 4, 5, 6. 그렇죠? 이거는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으면 도움말 있죠. 이렇게 도움말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서에서는 수식 구문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이면 1, 12월 사이에 정수로 표시합니다. 요게 10이라고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01-21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도 6이네요. 요거를 아마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데이트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함수도 자주 쓰는 건데, 요것도 뭐 좀 그 어떤 쓰는 year, month, day. 그래서 2020-10-29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month라든지 요 date라든지 요 안에 넣는 걸 우리가 인수라고 하거든요. 인수. 요 인수의 사용법을 잘 모르겠으면 요 함수에 대해서 좀 그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요 fx를 누르면 요 도움말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반환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이 안에서 월과 일을 정확히 뽑아내는 건 데이트였죠. 자, 요거는 이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요게 2006학년도 시험에 이런 시험이 좀 나왔었어요. 엑셀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안 나오는데 시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D3 값을 가지고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80 이상이면 우수. 그 다음에 아니라는 얘기는 80보다 작은 것들이 여기 오겠죠. 그 중에서 70 이상인 거는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0보다 작은 것들, 부진. 여기 있는 거죠. 우수, 부진,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75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65는 부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우수. 뭐것도 우수. 그래서 요 순서도를 가지고 요 D3에 있는 셀 값이 요거죠. 요 값이 80 이상이면 뭐예요? 80 이상이면 요 E3의 값이 우수죠. 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3 값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D3 셀에서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고 E3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우수고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통이죠. 보통 요 놈이네요. 그 다음에 부진.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if문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if문 쓰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한 줄로 쭉 쓰고 중첩된 if문을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제 60점보다 크다라고 해서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f문이 많아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순서들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보다 크냐? 아니냐? 다시 크냐? 아니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이제 구현한 게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사실은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순서도 이게 순서도라는 게 요렇게 이게 마름모 다이아몬드가 이제 논리적으로 if문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이제 사각형은 처리문을 얘기하는 거죠. 처리 결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입력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뭐 2020이라고 치면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이제 숫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땡 그것이 웬터키 옆에 땡 해가지고 2020 이러면 얘가 앞에 문자로 인식을 해요. 2020이라는 게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일 수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전화번호가 뭐 1, 2, 3 전화번호는 대표적인 저기죠. 문자, 그죠? 1, 2, 3, 4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라고는 아는데 숫자지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한 칸 띄고 만약에 적었다 이렇게 하게 돼도 얘가 공백이 들어가서 문자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여서 썼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죠. 근데 숫자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화번호다. 그럼 앞에다가 땡 그렇죠? 해서 엔터 치면 얘가 문자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변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셀이 왼쪽으로 정렬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문자들은 다 왼쪽이죠. 숫자는 오른쪽이고.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 건데 나가 2020 10월 29일 하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되는지 왼쪽으로 정렬되는지 한번 봐요. 오른쪽으로 정렬되죠. 그렇죠?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왼쪽으로 정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수치 데이터는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치 데이터는 요 셀과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띄고 5, 6, 7, 8 이러면 여기 자체가 벌써 문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는 공백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냐.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 나누기 2가 분수잖아요. 1 나누기 2라고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1월 2일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수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2번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다 이거. 그래서 0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1 나누기 2 1 나누기 슬래시 2 하게 되면 얘가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값은 0.5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게 분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1 나누기 2 그냥 하게 되면 월일이 입력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게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죠.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하려고 하면 그냥 뭐 그 234 뭐 이렇게 입력하면 숫자인 줄 아는데 전화번호 앞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해야 얘가 왼쪽 정렬이 되면서 문자인 줄을 아는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맞는 거고요. 이제 요게 컨트롤 엔터라는 게 뭐냐면 컨트롤 엔터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 2, 3 컨트롤하고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3, 4, 5 친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수가 한 번에 입력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식이나 함수식은 반드시 는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얘가 가령 abs-10 절대값 -10은 얼마냐 하게 되면 얘가 그냥 그 자체로 문자로 아는 거지 얘가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다 그러면 abs-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의 절대값은 1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여기다 출력이 되고 함수는 요 위에다가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는 표시를 써야지만 그 수식이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함수식을 쓸 때는 뭐 여기다가 는 해서 하지만 보통 여기서 요걸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에 는 표시가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요놈들의 여기다가 만약에 평균을 이제 요놈들을 구하고 싶다. 에버리지를 누르고 이걸 셀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345는 이제 평균이 34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엑셀 문서 할 때는 컨트롤 U예요. New. 이거 영어로 좀 알아두면 되죠. 프린트, 세이브, 카피. 영어로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S는 세이브, 저장. 컨트롤 P는 출력하는 거. 컨트롤 프린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N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엑셀 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따가 또 다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메뉴들은 이제 한 번씩 쓰면 알 수 있는 건데 서식 문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이 개념을 잡아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조건부 서식은 실기고사에 반드시 나오고 필기에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이 함수는 기적으로 이제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는데 다음 주에도 이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반드시 써봐야 사용을 해봐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반드시 좀 요 정도 함수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주는 함수들을 반드시 한 번씩 좀 실습을 해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